신세기그룹의 후계자 강민수가 사고로 죽은 지 1년 후 그의 아내였던 한유진은 깊은 슬픔 속에서 은둔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기업 전략가였지만 남편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시아버지이자 신세기그룹의 총수인 강대호 회장 역시 아들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라이벌 최 이사는 후계자를 잃은 신세기의 취약점을 노리고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은 세상을 놀라게 할 제안을 했다. 그는 자신의 며느리 한유진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한 것이다. 오늘 그들의 작고 조용하며 엄숙한 결혼식이 열렸다. 그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전쟁을 위한 계약 체결식이었다. 가족의 경영권을 지키고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부부가 되었다. 유진은 이제 법적으로 그의 상속자이자 파트너로서 그와 함께 싸울 힘을 얻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의무감과 시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소식은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자 가십거리가 되었다. 유진은 공식적으로 강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했다. 회장 부인의 방으로. 그것은 기이하고 감정적으로 복잡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열정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 그들은 낮에는 회장의 서재에서 함께 회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 이사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 회장은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전략적인 통찰력에 감탄하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그녀 역시 그의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을 보았다. 존경과 공동의 임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종류의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다. 유진은 죽은 남편의 개인적인 물품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감정적인 일이었다. 그녀가 그의 낡고 무거운 책상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자신이 결코 존재를 알지 못했던 숨겨진 자물쇠와 비밀 서랍을 발견했다. 그녀의 인생의 충격적인 한 챕터가 막 끝났고 그녀는 이제 더 충격적인 다음 챕터의 문을 열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남편은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죽은 남편의 서재. 그 비밀 서랍 안에는 낡은 연애편지나 추억의 물건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물건, 그녀가 결코 존재를 알지 못했던 두 번째 비밀 휴대폰, 즉 대포폰만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기이한 불길함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켰다.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메시지 기록은 그녀의 죽은 남편 강민수가 그들의 가장 큰 경쟁자인 최진욱 이사와 나눈 길고 상세한 대화의 기록이었다. 메시지는 민수가 거대한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최 이사는 이것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그를 협박하고 있었다. 빚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민수는 최 이사에게 신세기그룹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 연구개발, 비밀 입찰 전략, 내부 재무 데이터를 꾸준히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증거. 그가 죽던 날의 마지막 통화 녹음이었다. 그 녹음에서 최 이사는 민수에게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사보타주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패닉에 빠져 거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 이사는 그의 모든 배신 행위를 아버지에게 폭로하겠다며 그를 협박했다.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사랑했고 지난 1년간 애도했던 남편은 그녀가 생각했던 그런 충실한 아들이자 사랑스러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 회사를 파괴하기 위해 가장 큰 적과 손을 잡은 배신자였다. 그녀는 이제 그의 사고의 진실을 이해했다. 그것은 아마도 최 이사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대와 적의 협박 사이에서 덫에 걸린 한 남자의 절망적인 자살 혹은 사고를 위장한 죽음이었을 것이다.
유진은 어두운 서재에서 그 비밀 휴대폰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남편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산산조각난 현실에 대한 눈물이었다. 그녀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남자는 악당이었다. 이 새로운 진실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녀의 동기는 더 이상 남편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아버지 그녀의 새로운 남편인 회장님을 바로 그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배신의 결과로부터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조종하고 파괴한 남자초의 이사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충격적인 비밀은 밝혀졌다. 이제 새롭고 더 복잡하며 더 고통스러운 진실에 의해 움직이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비밀 서재 안에서 한유진은 홀로 그 참혹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모든 기억이 이제는 깊은 고통과 분노의 근원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증거들을 훑어보았다. 이제는 맑아진 머리로. 그녀는 남편의 배신의 모든 과정과 그가 어떻게 최진욱 이사에게 조종당했는지를 보았다. 그녀의 감정은 남편에 대한 분노와 그를 파괴한 남자를 향한 더 깊은 증오가 뒤섞여 복잡했다. 이 싸움에 대한 그녀의 동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에는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시아버지 강대호 회장을 바로 그의 친아들의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것은 또한 그녀 자신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가 사랑에 눈이 멀었던 바보가 아니라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능한 전략가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진짜 괴물인 초의 이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이 진실을 아직 강 회장에게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아들이 배신자였다는 그 진실은 이미 슬픔에 잠긴 늙은 그를 완전히 파괴해버릴지도 모른다. 그녀는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그가 강하게 버텨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또 다른 가면을 써야만 했다. 자신의 고통과 진실을 그녀의 새로운 남편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인 그에게 숨겨야만 하는 그날 밤 워룸. 그녀의 고통은 이제 차갑고 계산된 결의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적의 수법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최 이사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새롭고 더 공격적인 방역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공격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배신자 남편이 적에게 주었던 바로 그 정보를 역으로 이용하여 적을 향한 덫을 놓을 것이다. 그녀는 증거 보드를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왕 회장을 지키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폰 남편의 기억을 희생할 준비가 된 체스판 위의 여왕의 얼굴이었다. 강민수 씨, 당신이 저지른 배신, 내가 내 손으로 끝내겠어요. 그리고 당신을 파괴한 저 남자도. 그녀의 개인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훨씬 더 위험한 상대가 되어 있었다. 한유진은 자신의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얻은 정보들을 이용하여 박태준 부회장의 계속되는 사보타주 시도들을 교묘하게 막아냈다. 강대호 회장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 담긴 깊고 숨겨진 슬픔을 감지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회사의 운명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강 회장은 그녀와 마주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아,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한다. 우리가 진짜 한 팀이 되려면. 유진은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죽은 남편의 서재로 데려가 비밀의 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비밀 휴대폰을 건넸다. 그녀는 그에게 아들 강민수가 최 이사와 나눈 마지막 저주스러운 통화 녹음을 들려주었다. 아들의 배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녹음, 강 회장의 반응. 그것은 깊고 산산이 부서지는 슬픔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목소리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강인한 가면이 무너지고 한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뿐만이 아닌 아들의 나약함과 배신에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었다. 유진은 그를 위로했다. 며느리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이 고통스러운 진실의 순간 속에서 그들의 유대는 굳건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슬픔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진짜 동맹이었다. 회장의 슬픔은 이내 유진의 그것과 같은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변했다. 그는 이제 적의 사악함의 전체 규모와 그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 맡았던 비극적인 역할을 알게 되었다. 워룸.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조용하고 치명적인 결의만이 남았다. 강 회장이 증거 보도를 보았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 저놈에게 우리 아들의 몫까지 전부 갚아줄 시간이다. 그놈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다. 그들은 이제 그들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이 없는 완전히 하나된 힘이 되었다. 그들은 최 이사의 마지막 도박, 개요의 사이버 공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제 함께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태준 부회장은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와 아들의 화해는 그에게 재앙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서두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공동 음모자들, 외국 경쟁사와 해커팀과 만났다. 그의 마지막 계획은 신세계전자의 새로운 주력 기술에 전 세계 동시 론칭 행사가 열리는 동안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공격의 목표는 신세계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신기술의 핵심 데이터를 훔쳐내어 회사를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경쟁사는 적대적 인수를 시작할 것이고 박태준은 그 새로운 회사의 우두머리가 될 터였다. 한편 그들의 워룸. 오소연과 강진혁은 바로 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완벽했다. 서연 마스터 전략가는 그녀의 방역 계획을 펼쳐놓았다. 그녀는 박태준의 바로 이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오만하여 가장 공개적인 무대를 그의 마지막 공격의 장소로 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계획은 방어가 아닌 유인과 함정이었다. 그녀는 허니팟, 진짜 코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모방한 격리된 서버를 만들어 두었다. 그들은 해커들이 외부 방어선을 뚫고 이 디지털 함정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할 것이었다. 해커들이 허니팟 안에서 가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서연은 그들을 디지털적으로 가두고 그 공격을 역추적하여 그 근원지 바로 박태준 부회장의 지위, 단말기를 찾아낼 것이었다. 론칭의 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무대 위에서 CEO 강진혁은 침착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숨겨진 워룸에서 그의 어머니 오소연은 메인 콘솔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이 전쟁의 진짜 사령관이었다. 진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순간 서연의 스크린에 조용한 경보가 번쩍였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왔구나. 덧 안으로 들어왔어. 사이버 공격은 시작되었다. 영웅들의 방역에 덫은 놓아졌다. 회사의 영혼을 건 마지막 조용한 디지털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신제품 론칭 행사장. 강진혁 회장이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계획대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되었다. 비밀 지휘 통제실에서 오소연 여사는 적의 해커들이 외부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충직한 엔지니어 팀은 긴장했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해커들을 허니팟 서버로 유인했다. 해커들은 자신들이 마침내
신기술의 소스 코드가 담긴 진짜 코어 서버에 도달했다고 믿고 대규모 데이터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덫을 발동시켰다. 첫째, 디지털 감옥. 그녀는 해커들을 허니팟 서버 안에 가두는 방화벽 프로토콜을 작동시켰다. 둘째, 역추적. 그녀는 갇힌 그들의 연결 경로를 이용하여 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셋째, 카운터 바이러스. 그들이 다운로드한 가짜 데이터 안에는 강력한 카운터 바이러스가 담겨 있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순간 그 바이러스는 경쟁사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그들의 공모 증거를 국제사법기관으로 전송할 것이었다. 한편 자신의 비밀 장소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태준 부회장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직접 서버를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지휘 통제실로 향했다. 통제실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박 부회장이 마침내 메인 콘솔 룸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는 연약하고 늙은 노파 오서연과 마주섰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연기를 벗어던졌다. 그녀는 차갑고 지적이며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스크린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그의 단말기로 향하는 역추적 결과가 떠 있었다. 게임은 끝났소, 박 부회장. 그의 완전한 패배. 그가 분노의 마지막 발악으로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아들 진혁이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때 서연이 보낸 데이터를 받은 당국이 건물로 들이닥쳤다. 박태준 부회장은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회사의 심장부에서 체포되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서서 끌려나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겼다. 몇 달 후 박태준 게이트 그는 재계에 큰 파장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박태준 부회장은 기업 사보타주 음모 그리고 영업비밀 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아우라전자는 공격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배신자를 스스로 색출해낸 기업으로 더욱더 강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명석한 어머니와 그녀를 믿는 법을 배운 아들의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이 되었다. 오서연 여사는 더 이상 연약한 노인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회사의 새로운 위기관리 및 전략위원회의 수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아 자신의 천재성을 다시 빛 속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강진혁 회장은 엄청나게 성숙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쉽게 조종당하는 젊은 CEO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지혜와 겸손으로 그리고 언제나 어머니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회사를 이끌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모든 갈등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이사회 회의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곳에는 협력과 존중이 가득했다. 진혁과 그의 어머니 서연은 나란히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회의실에 단둘이 남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혁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기뻐하고 계시겠죠. 그녀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긴 눈으로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내 아들. 이제 시작이다.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갈 새로운 미래. 이야기는 나란히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미지로 끝이 난다. 그들은 더 이상 배신자에게 시달리는 부서진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의 유산을 지켜내고 그것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준비가 된 강력하고 하나 된 팀이자 진정한 파트너였다.